설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그 가치관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질환지교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평생 통해서 찐친, 정말 친한 친구 하나만 있으면 인생 성공했다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냐? 친분에 따른 친구가 있고요. 목적에 따른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친분에 따라서 거친, 겉으로는 친한 친구, 짱친, 찐친, 진짜 친구, 짱친, 매우 친한 친구, 평친, 평생 친구. 친구, 술 친구.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는 뭐예요? 밥 친구, 술 친구, 런닝메이트. 이거 참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아마 요 세대들은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 이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뭐 자다 말고 새벽에라도 언제라도 찾아가면 반겨줄 친구가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치관에 이런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까 회장님께서 사진을 찍는데 안 된대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회장님 카메라로는 사진을 잘 찍어. 근데 우리 오교도님 사진 카메라로는 처음 만져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갈 줄 알아야 된다. 내 인생의 최고의 직업은 뭡니까? 뭘까요? 거짓말 하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게 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퇴직하신 분들한테 최고의 직업이 있대요. 3시간에 73만 원짜리. 이거 이해하십니까? 사회 서비스요. 사회 서비스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붙이지만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루에 3시간을 근무하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어서 좋대요.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거울을 본답니다. 근데 나갈 일 없으면 거울 볼 일 사실은 없죠. 그냥 머리도 그냥 이렇게 세수도 아니야. 맞아. 그냥 이게인데 아침에 어딘가를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버타운에 가시는 원로님이 교무님에게 이 금부 치장품을 다 주면서 갑니다. 교무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양원 들어가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일 만에 전화 왔대요. 왜요? 교무님 혹시 그거 파셨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고. 왜? 바로 팔아서 교화에 쓰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돌려주시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남자들이 많대요. 근데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지도 않지만 나는 어째 되냐면 거울을 보고 립스틱을 바르더라는 겁니다. 그게 요양원을 그 당시만 해도 요양원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배웠어. 사실은 원불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다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려놓는 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려놔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적당히 긴장시키는 직업이 요즘 무슨 직업이래요? 최고의 직업. 그래서 이 직업이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 65세 이상의 3시간. 한 달 내내 근무하면 73만 원. 그럼 또 하나 좋은 게 있대요. 의료보험도 안 잡힌대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직업 중에 직업. 근데 이것을 보면 딱 세대의 변화가 느껴져. 뭐냐면 옛날 부모들은 그냥 돈이나 재산을 물어 싸서 이거를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죠? 자식한테 주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주려고 해요, 안 해요?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단언합니다. 예, 내가 충분히 갖고 잘 쓰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들의 행복이지 결코 싸서 주는 것은 아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냐?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엇비슷하대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가지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가 멋있게 한번 찾아보니까 있어요. 뭐죠? 패밀리.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숨어 있대. 이게 정설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한만 해도 믿어지지는 않아. 근데 재밌어서. 패밀리를 그랬더니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mily. 맞죠?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이렇게 참 영특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선원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염라국과 명부사자를 아는가? 염라국이 다른 데가 아니라 곧 자기 집 울타리 아니면 명부사자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곧 자기의 권속이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거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뼈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게 전도법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옥황상제나 그런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벌 주는 사람은 하늘나라나 지옥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종사님 어디에 있대요? 우리 집 울 안에 있대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제일로 많이 괴롭히는 사람 누굽니까? 왼수죠, 왼수. 옛날 코미디 할 때 그랬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냐면 왼수예요, 왼수. 왜 왼수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도 누구냐면 가족이고요. 나를 가장 신나게 만드는 것도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가까운 인연이야. 정말 가까운 인연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왼수 중에 왼수야. 그래서 이것을 가족으로 만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인연이거나 만나면 안 될 인연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인연만 만나면 보세요. 우리 세상 상황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권력을 아무리 가져도 들어갈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외롭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해도 들어갈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런 법문을 해주셨잖아요. 이리역 앞에 2층 양옥집이 쭉 있지만 구걸하는 공칠이는 저녁이 되면 들어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것처럼 힘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처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되기도 하지만 뭐도 된다고요? 지옥이 되기도 한대요. 이걸 이치를 우리가 좀 명확히 알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듣고 싶은 말 뭘까요? 다 보면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잘한지 잘못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긴장을 해.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 스트레스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극복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진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에서 공부를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자기 자신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면 다르죠. 포기를 해버리면. 근데 포기를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냐면 칭찬받기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참 이 생에 복이 많어. 그러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내가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니까 저의 롤모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도 똑같아. 자녀들도. 뭘 좋아해요? 칭찬만 좋아하네. 칭찬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듣기 싫어하는 말. 부모를 원망해. 내가 아버지 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이 생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죠? 깰배기 싫어. 소름 쫙 끼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 그래서 부모가 제일로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내 말을 뭘로 들을 때? 잔소리로 받을 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진심 어린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은 뭘로 받아들여? 그때가 40,
7%나 된대. 그게 언제 열받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이야기. 근데 자녀는 또 어떻게 하냐? 자녀 또한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쁜 말이 있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충고는 더 기분 나쁘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그림 하나 갖다 놓으면서 박수, 아침에 마무리하면서 박수를 쳐서. 야한테 잔소리하면 잔소리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아시죠? 근데 그럼 내가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표정 보면 알죠? 저는 딱 보면 3분이야, 3분. 3분. 그러니까 3분 이상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잔소리. 몇 분? 3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충고하도 나는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이게 뭘로 들린다고? 잔소리. 그게 제가 가만히 봤을 때 3분. 그럼 이제 교무도 3분만 설교하고 말아야 되는데 어쩔까요? 레파토리가 다르니까 괜찮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상대방의 얼굴이 설득이 안 되니까 또 말을 하고 또 뒤집어서 말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해서 하는 것이 이야기를 꺼내면 5분 10분이 그냥 훌쩍 가.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 내가 그런지를. 나는 우리 교도님들은 좀 이걸 헤아렸으면 좋겠어.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도 몇 분을 넘기지 말라고요? 3분을 넘기지. 3분을. 근데 한번 보세요. 가장 지혜로운 잔소리는 현재의 상황만 이야기하래. 내가 너를 아는 데부터 시작했다. 이건 무조건 뭐라고요? 잔소리. 내가 살아봤는데 이건 뭐라고요? 잔소리. 이게 잘못한 게 있으면 현재의 상황만. 근데 우리는 입을 열면 어떻게 되냐면 저 고조 할아버지부터 들어가서 우리 송신의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동네 뒷집의 아줌마 앞집의 아줌마 얘와 다 들어서 그러지 말래요. 뭐만 딱 하라고? 현재 상황.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만 딱 집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옛날에는 했어요. 지금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상담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교무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3번을 했대. 근데 왜 3번을 했냐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게 컸대. 너무 안 좋게 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는 남자를 사귈 때 아버지하고 뭐만? 반대 사람만 사귀더래.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혼을 했어. 그래서 이혼하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와 그 반대 아버지와 비슷한 스타일의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살만할까요? 안 돼. 그래서 그때 2번 딱 이혼을 하고 깨달은 게 있어. 아,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았는가 했더니 남의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눈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서 결혼을 해서 3번째 결혼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연애할 때는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느껴지죠? 나하고 다르면 어쩌냐면 끌리게 돼 있어. 나하고 다르면. N극과 S극 자사가 똑같아. 그런데 나하고 비슷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좋은 감정일 때는 다르면 달라서 좋고 비슷하면 비슷해서 좋대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슷하면 답답해 죽겠고 또 다르면 뭐라고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이게 이렇게 바뀐대요. 그러니 이거에서 어떻게 특징을 잡아내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이 젊은 애들한테는 이걸 알아야 대화가 됩니다. 뭐라고요? MBTI. 하고 사람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 이렇게. 가지고 옛날에 사주 보듯이 이렇게 봐요. 하고 자기의 성격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상의 소금 ISTJ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좋아하는 성격이야. 근데 이 사람 스스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 예를 들어서 여기 잔다르크 형이 있어. 스파크스 여기 잔다르크 형이 뭐냐면 INFP야. 이 사람은 혼자 앞서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혼자 사고치고 다 다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다. 그럼 부인은 어떻게 될까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성격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어디에 결함이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ISFP, 우리 도당에 몇 분 계셔. ISFP 성인 군자형이요. 부인은 어쩔까요? 나가서는 군자님 그렇지요. 예, 나가서는 성인 군자인데 집에 오면은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내가 안 가봐도 알아. 양말도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벗어놓을 거야 아마. 이거는 성격이래요. 성격이 그런 거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교적인 유형도 마찬가지고 사업가형, 이게 다 달라지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형태의 결함이 있는가를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캐치해서 이거를 보완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하는 본래의 목적이에요.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후배 한 교무님이 저기 어디요? 우리나라 남도 끝이 어디죠? 고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부정맥이 있으니까 이제 불안하죠. 근데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근무를 못 하겠다 하고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자꾸 부정맥 현상이 생기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어. 서울대 병원도 갔더니 아무 이상 없어요. 다음에 진료연자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 연세대 가서 물어보니까 글쎄요,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 보십시다. 그리고 어제 연세대 갔다 왔는데 오늘 아침에 9시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버렸어. 와. 근데 정토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응급실로 전화를 한 거야. 응급실로 전화만 한 게 아니라 아는 인연을 다 동원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가자마자 15분 만에 의료진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해서 냉동실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다며요, 이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삼성도 거기다 허시더만 이제는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갭이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저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깨어났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15분 정도 되면 심정지가 오면 어딘가 하나는 좀 이상이 오잖아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죠. 뭐 그래도 나이가 있다 해도 아직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그랬는데 이제 한 며칠 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형, 나 갔다 왔어요. 능청스럽게 그래, 갔다 왔어요. 그래. 그런데 결국 여기서 그 교무를 살린 거는 누구였죠? 정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70이 넘어 부부라고 하면 안 된대요. 뭐라고 해야 된대요? 간호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의 간호사는 누구? 부인. 부인의 간호사는 누구? 남편. 이게 맞대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위를 하나 얻었는데 사위가 그렇게 싹싹하대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들 하나 얻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위가 생각해도 이렇게 외롭게 자란 집에서 장가를 와서 보니까 가족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하고 내가 장가를 잘 왔다 잘못 왔다? 장가를 진짜 잘 왔다 하고 너무너무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루 갑자기 얼굴을 싹 바꾸더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기를 봐준다고 장모님이 이루 집을 쑥쑥쑥쑥 드나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속옷바람으로 있는데도 장모님은 전화하고 올까요? 그냥 올까요? 그냥 와서 뚜뚜뚜뚜 하고 쑥 들어오는 거야. 이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부부가 쌈이 나.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갔을 때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이게 변해.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빨리 변해. 그리고 가까운 사이가 멀어지면 더 왼수가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잘 보면서 정산 종사님은 우리들의 가정의 롤 모델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 뭐한 가정? 안락한 가정. 그 다음에 무슨 가정? 진화하는 가정.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락해야 돼. 안락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진화를 해야 돼. 이게 원불교 교도 과정의 롤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안락해야 돼.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를 해야 되냐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됐든 복이 됐든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져야 돼. 그래서 복을 심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자꾸 복을 심으라고 하냐. 어쩌려고 하니까 진급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등도 쭉 달아놓고 봐주면 달아놓으니까 이쁘죠. 이뻐. 그런데 이 등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저기다 뭐 등 이름 써놓고 돈 갖다가 부처님 주면 뭐 복이 있을까? 아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들의 부처님과의 인연을 넓혀가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걸 잘 알아.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고슴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급하는 가정을 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고슴도치들은 전부 가시가 있죠. 근데 이 고슴도치, 이걸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울수록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가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 그러니까 추운 겨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고슴도치가 추워서 못 산대요. 그런데 얘들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똘똘 뭉쳐서 산대요. 왜 똘똘 뭉쳐서 사냐면 서로 배를 맞대고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 따뜻해. 이게 뭐냐면 고슴도치 딜레마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가까이 가면 찔려.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추워.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중도를 잘 지키는 거예요. 중도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느 날 내 새끼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남이 돼 있고 남의 새끼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면 또 내 새끼가 되어 있고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딜레마를 잘 극복해야 된다고요? 어떤 딜레마? 고슴도치 딜레마. 그래야 우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살았고 또 그랬을 때 그렇구나 해서 하나를 깨닫고 또 나날이 때때로 진급하고 나날이 때때로 진급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급하는 가정이 분명히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이러한 공부의 표준을 삼고 가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